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홍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리스팅 전 집 단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리스팅 하시기 전에 그 리스팅 가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리스팅 가격만큼 똑같이 중요한 리스팅 전 집 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어프로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집단장 전략의 중요성, 좀 제목이 거창한데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잘 팔리는 집과 안 팔리는 집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그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좋은 집은 항상 팔리고 나쁜 집은 항상 안 팔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단지 이제 그 시간의 문제죠. matter of time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티핑 이펙트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시장이 핫할 때는 뭐 1, 2주 또는 2, 3주 내에도 팔리고, 시장이 슬로우 할 때는 뭐 2, 3개월이 걸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좋은 집은 항상 팔리고 안 좋은 집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잘 안 팔립니다. 이게 이제 티핑 이펙트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준비가 안 된 집은 제값을 받고 빨리 팔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집을 팔린다는 것 두 가지 팩터가 가격과 집 상태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메이플리치에 있는 그 단독주택을 한번 리스팅을 받았어요. 한 2,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그 2층짜리 집이었는데, 이 집이 이제 원래 그쪽 테넌트만 살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오너가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냥 테넌트만 살다 보니까 집이 엉망이죠. 그 방마다 카펫 색깔들도 다 다르고요. 뭐 하나도 업그레이드도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시세보다 한 4만 불 정도 싸게 내놨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뭐 쇼잉이나 오픈하우스를 했더니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오픈하우스 한 2, 30명씩 와서 보고 가시고. 근데 그렇게 많이 보는데 오퍼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만 들고, 그래서 이제 전략을 좀 바꿔서 차라리 그러면은 카펫만이라도 바꾸자. 딴 거 건들기는 힘드니까 일단 카펫이 너무 방마다 색깔이 틀리다는 것이 너무 거슬리니까, 일단은 카펫만이라도 좀 같은 한 가지 색깔로 통일해서, 뭐 비싼 거 아니라도 좋으니까 바꾸자. 그래서 카펫만 바꾸고 다시 재리스팅을 해서 잘 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준비가 안 된 집들은 아무리 가격을 낮추더라도 쉽게 팔리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집단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값은 운이 아니라 준비해서 결정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운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죠. 운 플러스 준비죠. 운이라는 부분은 이제 멀티플 오파를 받는 것이 하나의 그 셀러분이나 제가 갖고 있는 운이라면은, 집 단장을 열심히 잘 해서 그런 멀티플 오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이, 결국은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운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집 단장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또 선택,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옵셔널이 있고, 추천하지 않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 하지 않으시면은 바로 이제 감점되는 그런 집 단장에는 청소입니다. 청소.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청소죠. 그래서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굉장히 그 딥 클리닝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고, 이것과 더불어서 아울러서 이제 스크래치들 제거, 얼룩 제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눈에 띄는 작은 고장들, 뭐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지금 잘 안 된다든지 덜렁거린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그 클로짓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슬라이딩 도어지 않습니까? 오래되다 보면 이제 레일이 조금 오래되면 이제 약간 헐거워져서 문이 잘 안 닫히거나 안 열리는,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은 다 고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리가 안 된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특히 냄새, 또 특히 곰팡이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이제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 컨덴세이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듀 컨덴세이션 때문에 이제 습기가 안으로 차서, 그래서 그 창틀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그 곰팡이들이 많이 스스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반드시 다 제거를 하셔야 되고, 냄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시다시피 리스팅을 하시면 오너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쇼잉이 있는 날은 또 이제 냄새가 신경이 쓰이시니까, 특히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은 못 해 드시고 간단한 것만 드시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냄새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커스메틱 스테이징이 여기에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전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커스메틱 스테이징이 뭐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이 커스메틱 스테이징이 가장 싸고 가장 강력한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테이징이라 그러면 뭔가 전문적이고 좀 두려워하시는데, 물론 집이 크다, 예를 들어서 뭐 400만 불, 500만 불짜리 큰 럭셔리 하우스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 스테이징 스테이징 컴퍼니들을 고용을 하셔서 500불이든 1000불이든 들여서 이제 스테이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오너분께서 약간만 그 눈썰림만 있고 미적 감각만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메틱 스테이징은 결국은 그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만 잡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결국은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은 쇼맨십과 유사합니다. 뭔가 이제 쇼업, 뭔가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쇼맨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새로 만드는 이런 거창한 작업이 아니라 이런 건 이제 컴플릿 업그레이드에 가까운 거고요. 보여지는 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도어벨 또는 도어 라이트 전구, 도어 매트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돈이 안 들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바이어의 첫인상이 결정이 되거든요. 쇼잉을 하러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도어벨을 딱 눌렀는데 벨이 안 울려. 또는 뭐 조금 늦은 시간에 왔는데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도어 전구가. 또는 도어 매트가 너무너무 낡았어. 그리고 뭐 먼지만 자욱이 쌓이고 너무 낡아 있으면 아무리 집이 크고 훌륭해도 벌써 도어 매트에서 딱 오는 느낌에서 이 집 주인이 별로 뭐 애정이 없구나, 또는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돈을 안 들이고 최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바꾸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는 첫인상과 감정이 핵심입니다. 바이어가 살고 싶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 이게 결국은 핵심 메시지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웨스트우드 플래토 쪽에 있는 한 4,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하우스로 이제 바이어분을 모시고 이제 쇼잉을 했는데, 한국 분이 오너분이셨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집이 완벽하더라고요. 같은 그 청소 상태며 집 상태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국 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구나って느꼈는데, 완벽하게 집 상태를 해놓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애기 방에 이제 침대 위에 그 바이올린 소품으로 딱 놓으셨더라고요. 집 주인 오너의 그 여자분이 이제 미술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이올린이라는 게 딱 그 눈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그 강한 인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어분들이 집을 보실 때 한 채만 보지 않으시잖아요. 일단 그 여러 채, 한 대여섯 채 정도를 이제 동선을 고려해서 묶어서 다 보시기 때문에 나중에 대여섯 채를 보시면 내가 무슨 집을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 바이올린이라든지 아니면 고민형 같은 게 있다 그랬을 때는 그 바이올린 집, 고민형 집, 보통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뭐 주소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어에게 살고 싶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스테이징의 전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선택 옵셔널로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커스메틱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또 컴플릿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택이죠. 그래서 커스메틱 업그레이드는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보통 우리가 커스메틱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건드는 것이 뭐 집 전체에 대해서 그 실내든 페인팅 칠을 다시 한다든지, 어떤 플로어링이나 카페팅을 다시 한다든지, 보통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거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고리 라든지 아니면 키친 캐비넷 고리, 뭐 아니면 무슨 욕실의 수건거리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얼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최고급으로 눈에 확확 잘 들어오는 좋은 파트들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핫워터 탱크라든지 아니면 퍼니스라든지 또는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파시는 관점입니다. 본인이 계속 사신다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 집을 파실 계획이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조금 그 중저가로 최소한의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그 문고리라든지 키친 캐비넷 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고급진 것으로 바꾸셔라. 또는 뭐 그 샤워 부스에서 그 샤워 헤드라든지 이런 것들 바꾸시고요. 특히 이제 정원관리, 특히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정원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보시면은 이제
특히 외국 분들 중에 그 노 부부가 사는 집 중에서 정원 관리가 아주 정말 굉장히 그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집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딱 가서 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좋죠. 살고 싶다는 느낌이 확 들죠.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이어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것이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바로 집 외관과 정원이거든요. 보통 바이어분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한 바퀴 이제 정원서부터 해서 둘러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첫 번째 첫인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 관리를 아주 잘 해놓으시면은 이 오너분이 집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애정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다 관리를 잘 하셨겠구나. 라는 어떤 퍼스트 임프레션 또는 선입관을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스무드해지는데, 반대로 집이 아무리 좋아도 정원 관리 같은 게 엉망이고 뭐 풀도 굉장히 길게 자라 있고 뭐 가지치기도 안 돼 있고 하면은 아니 이렇게 간단한 것까지 안 하는데 집 안에도 사실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지 않았을까? 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먼저 밟고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꼭 정원 관리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특히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또 이게 첫인상을 결정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정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옵션으로는 이제 컴플릿 업그레이드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컴플릿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할 때는 항상 집 바깥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독주택 기준으로.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항상 첫 번째 퍼스트 임프레션이 결정되는 것이 바깥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쪽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컴플릿 업그레이드라고 한다면 주방이나 욕실을 건드는 거죠. 이거를 건드는 순간 자체로 이제 대공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산은 집값의 약 한 10에서 15% 정도이기 때문에 꽤 큰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담이 큽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지나친 오버스펙에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타운홈 한번 리스팅을 받았는데 한 시세가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타운홈이었어요. 그 오너분이 집을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했냐면은 기본 1층은 물론이고 2층까지도 3층까지도 전체를 다 하드우드 플로어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계단도 물론 하드우드 플로어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AV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해가지고서는 집 전체적으로 이제 다 스피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선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막 구멍도 뚫으시고 조명도 다 바꾸시고, 그래서 한 4, 5만 불 이상을 거기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리스팅을 하실 때 우리 집은 특별하다, 이렇게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리스팅 가격에 더해서 받고 싶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저랑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오버스펙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100만 불 정도의 타운홈을 사는데 그 정도로 마찬 홈티어터 시스템을 만들 정도로 뭔가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죠. 그거를 그냥 돼 있는 상태로 받으면 땡큐지만 그거를 직접 업계에 얻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를 순순하게 응할 바이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지나친 오버스펙을,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나는 이 집을 분양받았을 때 평생 난 이 집에서 살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건데, 뜻하지 않게 한 5년 만에 집을 파셔야 됐거든요. 항상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오버 업그레이드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시간이 길어졌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컴플릿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을 때 셀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주로 코키틀람을 많이 하니까 코키틀람 쪽에 이제 웨스트우드 플래토라든지 아니면 서리의 프레이저 하이츠라든지 이렇게 좀 고급 주택 단지 내에서는 스탠다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친이다 하면은 그래닛 카운터탑이라든지 쿼츠 카운터탑, 이게 기본이고요. 또 가전제품도 스테인리스 스틸이 기본입니다. 근데 오너가 그 집에 한 2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 그러다 이제 지금 집을 판다고 생각을 하셔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키친을 갖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그래닛이나 쿼츠로 바꿨다. 또 가전제품들도 다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한 20만 불 정도가 들었다. 그랬을 때 나는 그게 20만 불이 들었으니까 시세에다가 15만 불에서 20만 불을 업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그분이 한 것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노멀라이즈, 그냥 정성화 시킨 거죠. 그동안에 스탠다드보다 낙후되어 있는 집을
이제 비로소 스탠다드에 가깝게 정상화시킨 거거든요. 이거를 갖고서 업그레이드라고 하시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도 이제 악유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공유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팅 집단장을 할 때 비추천하는 부분, 돈을 쓰더라도 별로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집단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건데요. 리스팅 직전에 만약에 그렇게 크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대공사를 하게 되면, 이건 ROI 회수가 불가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투자된 돈에 대해서 내가 리스팅 금액에다 반영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결국 지금 못 파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리스팅 직전에 대공사를 하시는 것은 조금 추천을 안 드리고요. 하실 것 같으면 2, 3년 전에는 하시고 타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개인 취향이 강한 디자인. 아까 그 홈티어터 AV 시스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커스텀 빌트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어 그 오너분이 땅만 사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이제 집을 하나 짓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본인 취향에 맞게끔 지으시면은 나중에 되파실 때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예로 이제 콘도는 스탠다드가 2베드나 1베드고 타운홈은 3베드 또는 4베드지 않습니까? 근데 뭐 3베드짜리 콘도를 사신다든지 1베드나 2베드짜리 타운홈을 사시게 되면 나중에 되파실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을 사실 때에는 항상 되파는 걸 생각하고 사셔라. 그래서 항상 스탠다드인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사시기도 수월하시고 또 파실 때에도 수월하시고. 그래서 이제 개인 취향이 강한 디자인들을 이제 의로 레노를 하실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그거를 집값을 못 받는다. ROI를 투자를 하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무리한 레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의미로 이제 조금 추천을 드릴 수가 없죠. 이상으로 이제 오늘 리스팅 전 집단장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수 사항이고 어떤 것들이 선택 사항이고 어떤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